자, 12주차 교양 스페인어 1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에서는 우리 교재 12과 La Fiesta de Despedida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번 12주차에서 본문은 빼고요. 과거 분사,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과거 분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형태적으로 볼 때 과거 분사는 아도나 이도로 끝이 납니다. 과거 분사, 자, 원형이 아르로 끝나는 동사인 경우에는 아르를 빼고 아도를 붙이고요. 에르나 이르로 끝나는 원형 동사의 경우에는 에르나 이르를 빼고 이도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한번 봐주세요. 스페인어로 과거 분사를 participio pasado라고 합니다. 자, 원형 hablar 동사의 경우에는 hablado, comer 동사의 경우는 comido, dormir 동사의 경우는 dormido, 그 다음에 desayunar 인 경우에는 desayunado, trabajar 이 경우에는 trabajado, tener는 tenido, leer는 leído, ser는 sido, salir salido, ir ido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레르 동사에 레이도라고 할 때 이에 강세 보호가 들어가고요. 강세 보호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레이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절이 원래는 원형에서 강세, 자, 강모음인 에가 두 개가 와서 자, 분절이 돼서 레에르 이렇게 했던 것이 레이도에서 강세 보호가 없으면요, 레이도 해서 자, 이중 모음이 일어나서 모음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모음, 자, 이에 강세 보호를 붙임으로 인해서 자, 레이도 이렇게 똑같이 분절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불규칙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하고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그러한 과거 분사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르 동사 뜻이 뭡니까? 예, 말하다죠. 자,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게 정말 규칙적인 과거 분사라면 데시도가 돼야 되는데 디초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아세르 동사 같으면 아시도가 돼야 되는데 에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브리르 열다라는 뜻이죠. 아브리도가 아니라 아비에르도. 꾸브리르는 덮다라는 뜻입니다. 꾸브리도가 아니라 꾸비에르도. 보네르는요, 보니도 이렇게 하기 쉬운데 보에스도입니다. 두다 혹은 놓다. 그 다음 볼베르 같은 경우는 볼비도가 아니라 보엘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6개가 굉장히 우리 일반 글을 읽을 때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과거 분사 불규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자, 아까 레이도는 했었죠. 레에르에서 레이도 하면서 이에 강세가 들어가서 분절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오이르 같은 경우는요, 원형 이 위에 강세 모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이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르를 빼고 이도를 붙일 때, 자, 원형에서 이와 같이 이 위에 강세가 들어가서 이도가 붙는 경우에는요, 무조건 이 위에 강세도 따라가서 붙습니다. 자, 베르 동사 한번 보실까요? 보다란 뜻이죠. 비도가 아니라 비스도. 모리르도 죽다란 뜻인데요. 모리도가 아니라 무에르도. 롬페르는 롬피도 하기 쉽지만 로또, 요거는 과거 분사 문제에 참 많이 나옵니다. 뜻이 뭐냐면 부서뜨리다, 깨뜨리다, 망가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imprimir 하면은 이것은 인쇄하다 이런 뜻인데요. imprimido가 아니라 impresso 이렇게 되죠. 그 다음 escribir은 여러분 다 아시죠? 글을 쓰다 라는 뜻인데요. escribido가 아니라 escrito. 그 다음에 resolver, 자, 문제 따위를 해결하다 이런 뜻인데 resolvido가 아니라 resuelto. 자, 그 다음에 traer 동사 같으면 가지고 온다란 뜻이에요. traído인데요.
원형에서 아와 에가 다 강모음이라서 분절이 나타나요. 이건 레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트라이도라고 했을 때 아는 강모음, 이는 양모음이니까 트라이도 해서 분절이 없어지죠. 이중모음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똑같이 분절이 일어나려면 아도 강모음, 이도 강모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위에 강세보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ver visto, morir muerto, romper roto, imprimir impreso, escribir escrito, resolver resuelto, traer traído.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번 기말고사에도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imprimir는 impresso 이거 앞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freire 같으면은 frito. 자, 여기는 원래 우리 후라이 하다 그러죠. 후라이. 자, 그래서 자, freire, frito. 자, 그 다음에 reír 하면은 웃다란 뜻인데요. reído 이렇게 됩니다. reído. 그 다음에 describir 묘사하다. descripto. 그 다음에 descubrir. 아까 cubrir은 앞에 있었어요. 덮다란 뜻이었어요. 근데 descubrir 할 때 des는 앞에 접두어가 붙어서 발견하다란 뜻으로 바뀝니다. 반대 의미가 되죠. 자, 덮어두다, 발견하다. 자, 그래서 앞에 접두어 des를 그대로 붙이고 뒤에 cubierto를 붙여주면 돼요. 자, cubrir는 cubierto로 바뀐다 그랬죠. descubrir는 앞에 des만 붙여주고 뒤에 cubierto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deshacer도 마찬가지예요. hacer는 뭐요? 불규칙 과거분사 애초가 되잖아요. 앞에 des라는 접두어만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뜻은 바뀌어요. hacer는 만들다. 그 다음에 deshacer 하면은 반대 의미로 해체시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devolver 하면은 돌려주다 이런 뜻이죠. 자, 볼베르가 앞에 있었어요. 보엘토예요. 물론 볼베르는 돌아가다란 뜻이에요. 앞에 데라는 접두어가 붙었는데요.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가. 그렇지만 우리 과거분사인 경우에는요. 접두어 데를 붙이고 뒤에 보엘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포세에르예요. 여기도 레르처럼 에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네요. 포세에르. 자, 그러면 여기에는 포세이도인데요. 여기서 이가 만약 강세가 없다면 포세이도 이렇게 돼 있죠. 포세이도. 자, 그래서 앞에서는 원형에서 포세엘하고 분절이 나타났다면 포세이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절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이가 강모음이 돼야만 강모음 사이에서 분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위에는 강세모음이 들어갑니다. 까에르는요, 떨어지다 라는 뜻인데 까이도가 되죠. 근데 까에르 원형에서 까도 강모음, 에도 강모음이에요. 그래서 분절이 나타나는데 까이도가 되면 아는 강모음인데 이는 양모음이에요. 까이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위에 강세보호를 붙이게 되면 까이도 이렇게 해서 어떤 뜻이 됩니까? 떨어지다의 과거 분사가 돼요. 분절을 위해서 이 위에 강세모음이 들어간다. 그레이르도 마찬가지예요. 에가 같이 있죠. 강모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분절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과거 분사를 하면 그레이도가 돼요. 근데 그레이도 이래서 에와 이가 이중모음으로 분절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분절을 하기 위해서 양모음 이 위에 강세보호를 붙여서 그레이도 이렇게 분절이 나타나도록 한 것입니다. 우이르 동사. 자, 우이르 동사인 경우는요. 도망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자, 우이르. 자, 우와 이는 두 개 다 양모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중모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우이도 할 때 굳이 이에 강모음을 붙여서 쓸 필요가 없어요. 이중모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원형에서 과거 분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fluir.
자, 마찬가지예요. influido. 자, UI의 원형에서 이중모음이에요. 분절이 없어요. 그래서 influido 할 때 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construire는 건설하다라는 뜻인데요. construido 원형에서 이중모음, 그 다음에 과거분사로 만들었을 때 또 이중모음, 분절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 원형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왼쪽에 있는 경우에도 쓰이긴 쓰여요. 자, 그런데 앞에 오른쪽에 있는 것 앞에 접두어가 붙는 경우가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응용을 시킬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던 과거 분사의 규칙형 그리고 과거 분사의 불규칙형 두 가지를 봤는데 그러한 과거 분사의 용법에 있어서요. 어떤 쓰임을 갖고 있을까? 근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영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과거 분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스페인어에서 과거 분사의 의미가 용법이 더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어하고 여러분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완료의 문장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어에서 완료 어떻게 만들죠? have 플러스 과거분사 다 아시죠? 자, 마찬가지로 완료의 문장을 만들 때 스페인어에서도 과거분사를 사용합니다. 현재 완료의 경우에는요. 스페인어에서 아베르 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과거분사. 마치 이 아베르는요. 영어에서 have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아베르 동사가 예전에는 뜻도요. 떼내르란 의미를 갖고 있었대요. 소유하다. 영어에서 have는 갖고 있다라는 뜻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죠. 근데 스페인어에서는요. 이 아베르가 예전에는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영어의 have에 해당하는 뜻을 똑같이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떼네르란 동사가 새로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아베르는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란 뜻을 떼네르에게 넘겨주고 그 뒤에는 그 떼네르란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어 have 동사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베르 동사의 현재형에다가 과거 분사를 붙이면 그게 현재 완료가 되고요. 이때 과거 분사의 어미 앞에서 우리가 규칙형이든 불규칙형이든 과거 분사 끝이 오로 끝났잖아요. 그 오가 주어의 성수에 따라서 현재 완료의 경우에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뀐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 분사는. 자, 그럼 한번 예문 한번 보실까요? Has tomado fotos 그랬습니다. 자,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 자, tomar fotos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sacar fotos. sacar는요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 사진기 같은 거 보면 요즘은 그런 사진기 없죠. 사진을 찰칵 찍으면 동시에 그 필름이 밑으로 툭 떨어져요. 사진 찍은 게 그죠? 바로 즉시해서. 자,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뽑아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사카르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튼 기억을 해두세요. 사진 찍다 할 때 tomar foto 혹은 sacar foto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 사진 찍었어? 라고 할 때 자, tomar의 과거분사는 tomado예요. 그치? 아르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뭐요? 주어가 너입니다. 그러면은 아베르 동사에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1인칭 단수가 뭡니까? 에. 2인칭은요? 아스. 3인칭은요? 아. 1인칭 복수 에모스. 2인칭 복수 아베이스. 3인칭 복수 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과거 분사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일찍 돌아왔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볼베르의 과거 분사 보엘토 이건 불규칙이었어요. 내가 돌아왔다. 그러면은 자, 아베르의 1인칭 단수 에. 그 다음에 보엘토 아까사 빨리 일찍 템프라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과거분사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첫 번째, 세르 동사와 과거분사를 함께 써서 수동의 문장을 만들 때, 이때 과거분사의 어미는 끝에 오를 뜻하는 거예요. 주어의 성수에 따라 바뀐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수동구문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La puerta es abierta por Juan 이라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영어에서 수동구문 기억나죠? 자, 사물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 비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나오죠. 영어에서도. 그 다음 행위자 앞에 전치사 뭐가 들어가나요? by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자, 요걸 그대로 영어로 바꿔볼게요. The door is opened by Juan 이랬습니다. 환에 의해서 문이 열려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열려져 있다기보다는요, 열린다. 열리고 있다. 죄송해요. 자, 열리고 있다라는 게 진행인데요. 자, 2번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일단 1번에서는 주어가 사물, 그 다음 세르 동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는데 이 문장에서 라포에르타가 문입니다. 여성 단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동사는 세르 동사 3인칭 단수 썼고요. 과거 분사가 불규칙이에요. 아비에르또. 근데 아비에르또라고 쓰지 않고 주어가 여성 단수죠. 그래서 아비에르따라고 끝에 오를 아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행위자 앞에 전치사 뽀루, 그 다음에 환 그랬습니다. 문이 환에 의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아비에르따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 복수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Las puertas son abiertas por Juan. 그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estar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estar 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의미는 수동의 의미가 돼요. 자,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뒤에 por 플러스 행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La puente está destruido. puente 다리입니다. 다리가 destruido. destruido는요 파괴시키다 이런 뜻인데 파괴되다 라는 수동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estar를 써가지고 결과를 나타내요. 여기는 상태라고 되어 있죠. 자, 상태는 결과라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결과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리가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너져 있다. 파괴가 되어져 있다. 이미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있는 세르 동사가 나오는 과거 분사의 경우에는요. 수동구문이 물론 여기에도 문이 열린다 이런 뜻인데요. 이 경우에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져요. 지금 현재 환이 문을 열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밤에 태풍이 엄청 불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다리가 이렇게 망가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가지고 있는 과정을 살펴본 건 아닙니다. 결과만 본 거죠. 자,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 밝히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행범이라는 거 들어봤죠. 현장에서 체포되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 광경을 바로 목격이 되어서 현장에서 잡혀가는 현행범. 자, 그랬을 때 이 현행범에 해당하는 게 1번입니다. 자, 환이 문을 열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 라는 거죠. 파괴가 되어져 있더라. 자, 누구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실게요. 명사의 앞 뒤에서 형용사처럼 수식을 한다. 명사를. 자, 이때 수식하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 어미 오가 바뀐다.
자, 2번과 3번의 차이는 뭐냐면요. 2번의 경우 과거 분사가 어미가 바뀌어요. 주어에 따라서. 근데 3번도 바뀐답니다. 근데 자, 이 경우에는 명사 바로 뒤에서 수식을 하잖아요. 그럼 뭐에 따라 바뀌냐면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 바뀝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 보면 La novela escrita. escrito는 뭐예요? 쓰여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과거 분사예요. 근데 여기서 La novela escrito라고 하지 않고 escrita라고 한 것은요. 노벨라가 여성 단수기 때문입니다. En español, 스페인어로 쓰여진 소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용법, 과거 분사의 용법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테네르 동사를 이용한 완료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테네르 동사 다음에도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해석은 아베르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처럼 완료의 의미를 갖습니다. 단 여기서 아베르 동사의 완료 구문과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아베르 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와서 완료를 나타낼 때는 뭐요? 어미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테네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어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의 성수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구문이 여러분들은 금방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문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세요. 자, tengo reservadas habitaciones 그랬어요. 자, 이것을 tener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habitaciones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잘못하냐면 reservadas 이렇게 나오니까 reservar 동사의 과거 분사다. 그런데 뒤에 habitaciones 여성 복수를 따라 reserva 다스로 된 거 보니 habitaciones를 수식하는 그러한 수식의 의미를 갖는 과거 분사로 여러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예약된 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걸 100%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완료의 의미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 문장은 실은 어떤 문장과 같은 문장이냐면 he reservado habitaciones와 같은 문장입니다. 나는 방을 예약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아베르 동사죠. 테네르 동사의 tengo는 1인칭 단수가 주어잖아요. 그래서 아베르에 e를 썼고요. 그 다음에 완료 reservada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 분사가 reservado가 되는 거죠. 아베르 다음에 과거 분사일 경우에 이 o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habitaciones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문장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약된 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나는 방을 예약해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에스타르 동사와 함께 쓰이면서 과거 분사가 제기동사의 의미를 갖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기동사가 있어요. 자, 제기동사에는 제기대명사가 필요로 하죠. 자, 그러한 제기동사를 사용하는 대신에 에스타르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를 취해도 의미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소개될 예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경우는 제기동사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어떤 경우는 에스타르 플러스 과거 분사의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고 그건 동사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oy preocupado de su salud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estar 동사, 그 다음에 preocupado, 그 다음에 전치사 de가 나왔어요. 자, 나는 그의 건강이 걱정된다. 나는 그의 건강을 걱정한다. 자, 걱정한다나 걱정된다나 그죠? 비슷한 의미예요. 자, 그런데 estoy preocupado de 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 다음 문장처럼
Me preocupo de su salud. 나는 그의 건강이 걱정된다. 자, 같은 뜻인데요.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estar 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제기동사 형태로 써서 me preocupo, 그 다음에 de.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위에 estar 플러스 과거분사 이렇게 쓰면, 자, 여기선 동사 활용이 필요가 없죠. estar만 확실하게 활용을 할 줄 알면 되고요. 또 하나는 주어의 성수에 따라서 preocupado가 여기서 형용사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의 성수에 따라 바뀐다라는 게 하나 신경을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preocupado라고 한 거 보니까 남성이에요. 주어가 마리아로 바뀌었어요. 마리아는 나의 건강을 걱정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리아 está preocupada de mi salu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제기동사 우리가 preocuparse라고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수살롯이 아니고요. 전치사 대가 반드시 와줘야 돼요. 그냥 me preocupo su salud 이러면 틀립니다. 문장이. 자, preocuparse 다음에 무엇을 걱정하다 할 때는 반드시 대가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estar 동사로 바꿨을 때도요. estoy 다음에 과거분사 preocupado 다음에도 전치사 대는 반드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제기동사는 특정한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되는 경우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estar 플러스 과거분사로 만들 때에도 똑같이 그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까르멘과 사랑에 빠졌다. 자, 사랑에 빠지다라는 제기동사가 있습니다. enamorarse 전치사 꼰이 아니라 대가 되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네, 우리말에서는 누구랑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영어에서도 fall in love with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enamorarse 꼰 이렇게 해서 많이 틀려요. 전치사 대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estar로 바꿨을 때 estoy 한 다음에 enamorar 동사잖아요. 그러면 enamorado라고 과거분사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대가 꼭 따라옵니다. carmen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아예 그냥 뭐로 만드냐면 제기동사로 만들면 주어가 요기 때문에 대명사는 메잖아요. 메, 그 다음에 enamoro de carmen 이렇게. 이때도 대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서 여러분 뭘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앞에 preocuparse 같은 경우는 제기대명사, 제기동사를 쓰고요. 그걸 더 많이 써요. estar보다. enamorar 같은 경우는 estar를 더 많이 씁니다. me enamoro de 이거보다도요. estoy enamorado de 이걸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 estoy muy cansado 그랬어요. 나는 매우 피곤하다. 참 많이 들어봤죠? estar 동사와 ser 동사 구분할 때 나오는 형용사 중에서 cansado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여성이라면 estoy muy cansada가 된다 그랬죠. 즉 estar 동사를 사이에 두고 주어와 보어, 그 보어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는데 성수 일치하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나는 피곤해요.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원래는 cansa가 피곤하게 하는 거고요. 제기대명사 붙으면 본인이 피곤하다라는 뜻이에요. me canso mucho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me canso란 말 별로 안 들어봤죠. 그냥 estoy cansado를 많이 들어봤죠. 그걸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제기동사보다. 그 다음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전화 용어에서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 상대방이 전화를 잘못 건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반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3인칭 단수 써요. 그래서
usted 생략됐고요. está equivocado de número. 이 누메로는 전화번호를 뜻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equivocado라는 과거분사를 썼습니다. 끝이 아도로 끝난 거 보니까 형사가 equivocar 동사인 거죠. equivocar는요, 일을 그르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수하게 하다, 그르치게 하다. 여기 제기대명사 들어가면 일을 그르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무엇을 실수하다 할 때 뒤에 전치사 대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때 이미 전화를 실수를 해서 전화가 잘못 걸려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요, 여러분 다음에 공부할 현재 완료가 미리 나와버렸어요. 예문에서. 자, 현재 완료인 경우에 자, 아베르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였잖아요. 자, 주어가 우스댓이에요. 그래서 아베르 동사 3진 단수 아를 썼어요.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에키보카르세 전치사 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에키보카르세 제기대명사가 뭡니까? 세인데 주어가 우스댓이니까 세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완료라는 거예요. 아베르 동사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는 어떻게 할 거냐? 모든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를 빼고 동사 앞에 쓸 수 있어요. 앞에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 동사를 보니까 아베르 동사네요. 그거보다 앞에 쓰면 되죠. 그래서 se, 그 다음에 과거분사 equivocado de número. 현재 완료의 경우 아베르 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잖아요. 이 둘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기동사도 좋고 제기대명사도 좋고 그 다음에 간접목적 대명사나 직접목적 대명사 다 상관없습니다. 다 동사보다 앞에 써주면 돼요. 여기서는 아베르 동사 앞에다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제기대명사 se, 그 다음에 과거분사 equivocado, 전치사 de número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현재 완료 영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베르 동사의 현재형 에아스아 에모스 아베이스 아닙니다. 여기에 파르티시피오 파사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과거 분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도 아니면 이도가 붙여지겠죠. 주어가 1인칭일 때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데 어떤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과거 분사로 나는 뭐뭐 했다. 앞에서 우리가 아침을 먹다가 뭐였냐면 데사유나르였어요. R로 끝나고요. 규칙 동사예요. 자, 과거 분사도 규칙이에요. 데사유나도 나는 아침을 먹었다. Has desayunado 너는 아침을 먹었다. desayunado 그는 아침을 먹었다. Hemos desayunado 우리들은 아침을 먹었다. Habéis desayunado 너희들은 아침을 먹었다. Han desayunado 그들은 아침을 먹었다. 아시겠죠? 끝에 나오는 desayunado는 주어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방금 보았던 현재 완료의 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완료의 형태는 아베르의 현재형 플러스 과거 분사라 그랬고요. 여기에서 과거 분사는 어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어떤 용법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경험을 나타냅니다. 우리 영어에서도 현재 완료 용법에 경험, 완료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경험이나 완료, 그 다음 또 뭐 계속, 결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와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Qué tal ha salido el viaje? 그랬습니다. ¿Qué tal 하면 어땠어? 이런 뜻이죠. Ha salido el viaje. 주어는 el viaje가 되겠죠. 그 다음에 salido 이렇게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salir가 되겠네요. 자, salir은 원래 뜻은 나가다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어갔느냐 이런 뜻을 여기 나타내고 있어요. 여행은 어떻게 돼갔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ha sido increíble. 자, increíble는요 너무너무 좋았다,
믿기 힘들 만큼 좋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 엘비아히는 생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베르 동사 삼진단수 아, 그 다음에 세르 동사 과거분사인 시도 인크레이블레 그랬습니다. 아살리도 인크레이블레 너무너무 좋았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 그동안 여행을 쭉 다녔는데 여행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좋았다 그런 의미로 나왔네요. 특별한 경험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결국은 과거하고 현재 완료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과거는 그때까지 딱 하고 끝났어요.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현재 완료는요. 시제가 어디에 속하냐면 현재에 속합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뭐예요? 과거처럼 해석하죠. 여행 어땠니?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 현재 완료의 시제는요. 현재에 속합니다. 현재라는 큰 테두리 안에 현재 완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경험적인 표현. 자, 그리고 또는 과거의 어떤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게 현재 완료예요. 자, 여행 어땠어? 자, 과거에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감동이 미쳐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야와 아운과 또다비야. 이러한 부사와 잘 쓰입니다. 야는 이미 완료를 나타내죠. 아운 아직, 영어의 still과 같습니다. 또다비야도 아직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영어에서도 그렇잖아요. already 하면은 현재 완료에서 많이 쓰이죠. 그죠? yet 아직 아니다 라고 할 때 이것도 현재 완료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그런 부사들과 함께 완료를 뜻하는 그러한 표현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운 할 때 조심할 거는요. 강세가 없는 아운이 있어요. 뜻은 뭐냐면 뭐뭐라 하더라도 혹은 뭐뭐조차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미 아운, 미 마에스트로 로 포에테 그랬습니다. 로는 그것을 이렇게 목적 대명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의 선생님조차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니 아운 그랬어요. 아운 앞에 니가 들어갔다는 것은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니 아운 뭐뭐조차 그 다음에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니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아운 뭐뭐조차라는 뜻이고 보통 그렇게 나올 때는 부정문에서 나오죠. 뭐뭐조차 않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노가 아니라 니가 나왔습니다. 니아운 뭐뭐조차도. 그 다음에는 강세가 있는 아운이에요. 아운 노에 아까바도 데코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왔네요. 아까바르 전치사대예요. 뜻이 뭐냐면 막 뭐뭐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밥을 다 먹지 못했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밥을 아직 덜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바르데 동사 원형이 끝내다는 뜻이 밥 먹기를 끝내다인데 아직 밥 먹기를 끝내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운 할 때 위에 강세 있는 우는요 아직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정문과 같이 나오죠. 아운 노, 또다비야 노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has puesto la mesa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puesto 배웠죠? 뭐의 불규칙 과거분사였던가요? 맞아요. poner 동사의 불규칙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poner la mesa 하면 뜻이 뭐가 되냐면 상을 차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poner la mesa. 근데 앞에 야 이미 has puesto has 주어는 또네요. 너는 벌써 상을 다 차려놓았니? 상 다 차렸니? 이런 뜻입니다. 벌써 상 다 차려놨니? 그러니까 todavía no la he puesto. 여기서 he puesto는요. 너 다 했니? 그러니까 저 아직 다 못했어요. 할 때 주어가 yo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베르 동사의 1인칭 단수 e, 그 다음에 puesto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아베르 동사의 앞에 있는 라는 뭘까요? no la he puesto. 그렇죠. 앞문장에 라메사를 받는 직접 목적 대명사예요. 자, 목적 대명사나 제기 대명사 전부 다 아베르 동사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no, 자 보통 또다비아는 아직이잖아요. 아운도 아직이죠. 그건 보통 부정문에 나옵니다. 아직 못했다. 보통 그렇게 나오니까. 또다비아 no, 라에 puesto. 상을 다 차리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들 중에는 este, esta, estos, estas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와서 부사를 이루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esta tarde, 오늘 오후에, esta semana, 이번 주에, este fin de semana, 이번 주말에 이런 뜻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últimamente, 최근에, 그 다음 hoy 이런 뜻도 현재를 포함하는 시간의 단위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드시면 esta mañana, 오늘 아침에, me he levantado temprano, 일찍 일어났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levantar는요 제기동사잖아요. levantarse 이렇게 되죠. 내가 일찍 일어났다 했으니까 여기서 완료형을 쓰자면 아베르의 1인칭 단수 e 플러스 과거분사 levantado예요. 자, 그런데 levantado가 제기대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여기서는 주어가 요니까 me를 아베르 동사 앞에 두면 됩니다. me he levantado temprano. 자, 그 다음에 나는 매우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마찬가지예요. acostarse잖아요. 그죠? acostar. 그럼 어떻게 돼요? acostado 하면 되겠죠? me he acostado muy tarde. 이때 제기대명사 me도 아베르 동사 앞에 옵니다. me he acostado muy tarde. 자, 부정사에 대해서 볼 생각인데요. 자, 부정사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 표를 보세요. forma afirmativa 하면은 요거는 긍정문, forma negativa 하면은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forma afirmativa 긍정문에 나오는 부정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알기엔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 그 다음에 알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알고노, 알고나, 알고노스, 알고나스는요. 뒤에 오는 명사가 무언가에 따라서 이렇게 어미가 바뀝니다. 자, 알고노 같은 경우에요. 만약 뒤에 남성 단수가 오면 오가 떨어지고 탈락하고 위에 강세가 와요. 알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cualquierana, quienquier라를 보면, 자, cualquiera 하면은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 혹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의미고요. quienquiera는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todo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것. 그래서 todo el mundo, 온 세상, 모든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부정문과 함께 쓰이는 것에 보면 nadie 하면 아무도 않다. nada 아무것도 아니다. ninguno, ninguna, ningunos, ningunas는 다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 바뀌는데요. ninguno 같은 경우에 뒤에 남성 단수 명사가 오면 닌군 하고 오가 탈락하고 위에 강세 보호가 들어가요. 그 다음 nadie는 다 아시죠? 그 다음 nada도 알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cualquiera, quienquiera가 자, cualquiera에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혹은 사물, 어떤 뭐라도 상관없이 이런 뜻이고, quienquiera가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cuales quiera, quienes quiera도 있어요. 이 경우는 뭡니까? 의미가 복수형일 때. 아시겠죠? 의미가 복수가 될 때는 cuales quiera, quienes quiera지 이거를 cualquieras, quienquieras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복수를 만들고 싶으면 cuáles quiera, quiénes quiera라고 해주시고요. 자, 만약 그 뒤에 명사가 오게 됩니다. 뒤에 그러면 아가 탈락해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라도 라고 할 때 en cualquier caso 이렇게 됩니다. en cualquier caso예요. cualquier caso, cualquiera caso 이렇게 끝에 o가 a로 바뀐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a가 탈락해요. 뒤에 어떤 명사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명사가 오게 되면 아시겠죠? a가 탈락해 버립니다. 자, 부정사의 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정사는 스페인어로는요, pronombres indefinidos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부정대명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자, determinante indefinidos. 이게 뭐냐면, 자, 부정 한정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부정 한정사와 공유한다, 형태를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정 대명사가 뭐고 그럼 부정 한정사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장을 봐주세요. Hay que añadir a estas formas las siguientes que siempre actúan como pronombr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alguien, nadie, algo, nada 이 대표적인 이런 부정 대명사의 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guien dijo que no había dinero 그랬습니다. 해석해 보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No había dinero 돈이 없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주어가 되잖아요. 우리 대명사는 주어도 될 수 있고 뭐 목적어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디에가 나왔습니다. Nadie me avisó de la fiesta 그랬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파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않다. 여기에 no가 없어요. 그죠? 나디 앞에 나디 자체에 아무도 않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동사 아비사를 보면 동사보다 나디에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럴 때에는 no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디에가요, 아비사르보다 뒤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no me avisó nadie de la fiesta 이렇게 쓰면 돼요. no가 들어가요. no me avisó nadie 주어가 avisó보다 뒤에 오게 되면 avisó 앞에 no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no me avisó nadie de la fiesta. 자,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nadi에가 동사 앞에 있으면 no를 쓸 필요가 없고요. nadi에가 동사보다 뒤에 가면 동사 앞에 no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 no sé nada de su viaje. 그래서 nada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nothing의 뜻이죠. 이 sé는 saber 동사의 1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삶에 대해선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ada 역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 no가 왔어요. 왜냐하면 nada가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목적어예요. 목적어는 보통 뭐보다 뒤에 온다? 동사보다 뒤에 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nada가 동사보다 뒤에 왔어요. 목적어가 돼서. 그래서 동사 앞에 no를 썼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tengo algo de dinero. 자, tengo algo 그랬습니다. 돈에 대해서, 자, 돈을 약간 갖고 있다 이런 뜻. 여기서 대는 대해서란 뜻이 아니고요. 돈을 약간 갖고 있다. tengo algo 약간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조금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돈을 조금 갖고 있다. 약간의 돈을 갖고 있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고도 tener 동사에 뭐가 돼요? 목적어가 돼요. 자, 그래서 자, 부정대명사. 자,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부정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문에 쓰이는 부정대명사 알고가 되겠습니다. 뜻은 무언가. 근데 여기서 알고는 때네리의 직접 목적어가 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돈에 약간을 갖고 있다. 좀 이상하죠? 약간의 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쓴 거, 그죠? 쓴 부분에 와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ienes algo que decirme 그랬습니다. decir 말하다죠. me는 나에게 이런 뜻입니다. tienes algo que decirme 그랬어요. 나한테 말할 무언가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때 알고는요 tener의 목적어가 되는 부정대명사고요. 자, 그 다음에 깨가 나오고 decirme 동사 원형이 나왔죠. 자, 깨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깨 다음에 나오는 동사 원형의 목적어로 선행사인 알고가 목적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다. 그렇죠. 데시리의 목적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조건. 알고가 특정한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알고는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indefinido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죠. 부정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불특정한 거예요. 그래서 게 다음에 동사 원형이 충분히 이 문장에서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스페인 속담인데요. 알고 es 알고 그랬습니다. 이 알고가 약간이란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이 약간이다. 약간이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뜻입니다. 알고 es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수고예요. 근데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más vale. 자, más vale 하면은요, 발레르 동사의 3인칭 단수입니다. más vale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더 가치가 있다. 알고 무언가가 혹은 약간이 꽤 나다. 꽤는 여기서 비교를 나타내죠. 나다보다 알고가 좀 낫다. 그랬습니다. 자, 더 낫다가 되겠죠. 나다는 nothing이에요.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más vale 알고 꽤 나다. 없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있는 게 낫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고와 나다가 부정,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부정 대명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부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알고 más tarde 할 때 mas는요 부사예요. tarde도 부사예요. 약간 뒤에 이런 뜻이죠. 근데 알고 más tarde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más tarde 자체가 잠시 뒤 이런 뜻입니다. 알고가 여기 들어가서요. 약간이라는 의미가 가미가 돼요. 자, mas는 영어의 모어입니다. 더 뒤에 이런 뜻이죠. 알고는 약간 더 뒤에. 그렇기 때문에 알고가 여기선 약간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mi habitación es algo cómoda 그랬습니다. 내 방은 여기서 알고가 뭔지 잘 모를 때는 알고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mi habitación es cómoda 이렇게 되죠. cómoda라는 형용사는요. 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방이 편안하다예요. 근데 이 형용사 편안하다 앞에 부사 알고가 왔어요. 자, 약간 편안합니다. 자, 영어에서는 somewhat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소. 그리고 약간, 다소 편안한 편이에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está algo mejor 그랬습니다. está mejor부터 먼저 보세요. 뜻이 뭐예요? está mejor 더 나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통 esta라고 하면요. 몸의 상태를 나타낼 때 많이 쓰죠. 자, está mejor 더 나아지셨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거기 mejor이라는 형용사 앞에 알고가 왔습니다. 약간 더 나아지셨나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nada bueno 그랬어요. 이때 nada는요. 이것도 부사예요. 자, bueno 앞에 동사가 만약 생략됐다면 estoy가 되겠죠. 근데 여기 nada가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no estoy bueno. 그럼 뭐요? 좋지 않아요. 지금 몸 상태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no estoy nada bueno.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이때 nada는 명사 아닙니다. 저 몸이 별로 안 좋아할 때는 no estoy bueno고요. no estoy nada bueno 해서 nada가 들어가. nada 들어가는 문장은 무조건 부정문에서거든요. nada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nada가 들어갔을 때에는 해석을 약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약간도 좋아지지 않았다. 그죠? 여기에서는 알고는 긍정문에서 약간이란 뜻이지만 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란 뜻이에요. 보세요. 약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우리말에서도. 약간 좋아졌어요. 이건 말이 되지만 약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약간도 안 좋아졌다는 것은 전혀 좋아지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나다 부에노라고 하면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고와 나다가 부정 대명사일 때는 뜻이 약간의 무엇 이런 뜻이에요. 그죠? 무언가 이런 뜻으로 나다는 nothing 전혀 없다 이런 뜻인데요. 무란 뜻이요. 무 없다. 자, 그런데 자, 부사로 쓰여서 다른 형용사 앞에서 수식을 할 때는요. 약간 혹은 전혀 이런 뜻이 됩니다. 부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 뒤에는 뭐가 오냐면 부사나 아니면 형용사가 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자, 부정 한정사라는 걸 한번 보면 이 한정사라는 것은 부정 형용사와 같은 의미예요. 자, 부정 형용사는요. 자, 앞에서는 부정 대명사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는 부정 형용사를 공부하는데 우리 교재에도 두 개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온, 오나, 오노스, 오나스는 뭡니까? 이 부정사잖아요. 부정관사. 네, 이것도 여기서 부정 한정사의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곤, 알고노, 닌곤, 닌고노. 자, 앞에선 제가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것은 부정 대명사가 아니라 부정 형용사. 이 부정 형용사는 곧 부정 한정사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 알군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온다 했어요? 남성 명사 단수. 알고 노수는요. 복수 단수 남성 복수 명사. 알고 나는요. 여성 단수 명사. 알고 나스는 여성 복수 명사. 이렇게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알고노, 알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뭘 나타내냐면요. 알군 같으면 남성 단수 명사가 뒤에 올 때 오 탈락하는데 알고노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 뒤에는 바로 남성 단수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왜? 오게 되면 오가 탈락하고 우에 강세가 들어가니까. 그럼 알고노는 뭐냐면 자, 요거는 분명히 형용사는 형용사인데요. 뒤에 명사가 없는 형용사예요. 다시 말하면 알고노는 형용사인데 마치 형태적으로는 대명사처럼 쓰입니다. 예를 들어 알군 아미고 혹시 남자친구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있기는 있다. 누군가 있긴 있다 라고 할 때 뭐 알고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그래서 알군 아미고 라고 하지 않고 알고노 누군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땡고 알고노 만약 그랬어요. 그때 알군 아미고라고 하지 않고 알고노는 아미고가 앞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질문에 두 번 안 쓰고 그냥 알고노라고 해버렸어요. 즉 알고노는 형태적으로 볼 때는요. 부정 대명사처럼 뒤에 명사가 따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노 안에 알군 아미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나라고 쓸 수 없어요. 아미고를 대신해서 받는 말이기 때문에 알고노 이렇게 씁니다. 마찬가지로 닌군 다음에도 남성 단수, 닌구나는 여성 단수, 닌구노스는 남성 복수, 닌구나스는 여성 복수가 옵니다. 닌구노도 마찬가지예요. 닌군 아미고, 노 땡고 닌군 아미고, 그죠?
전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고 라고 할 때 닌구노 이렇게 해서 이제 반문을 해요. 그럴 때 닌구남이고 라고 똑같이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아미고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닌구노 그럽니다. 한 명도 없다고. 근데 그 오 안에는요 남성 단수잖아요. 그죠? 닌군 아미고에 아미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문장이고요. 뽀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미가. 자, 뽀꼬, 뽀까, 뽀꼬스, 뽀까스에서 뒤에 남성 단수가 오면 뽀꼬. 자, 여성 단수가 오면 뽀까. 그 다음에 뽀꼬스는 뒤에 남성 복수, 뽀까스는 여성 복수인데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때는 복수형을 쓰고요.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때는 단수를 씁니다. 뽀꼬 디네로. 뭐가 돼요? 약간의 돈이 되겠죠. 뽀까 파시엔스야. 파시엔스가 영어의 페이션스예요. 인내심. 약간의 인내심.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셀 수 없는 명사 무조건 단수를 써야 되고요. 그렇지만 성은 있잖아요. 여성, 남성. 그 다음에 뽀꼬스, 뽀까스는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 복수를 쓰는데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죠. 무초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인지 알고 있죠? 자, 부사로도 무초가 쓰이는데 그때는 형태가 무초 하나밖에 없어요. 자, 무초 다음에 남성 단수, 무차 다음에 여성 단수, 무초스 다음에 남성 복수, 무차스 다음에 여성 복수. 제일 잘 아는 걸로 무차스 그라시아스라는 게 있죠. 데마시아도는 지나친 이런 형용사예요. 근데 부사도 있어요. 자, 트라바호 데마시아도. 요즘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일을 했다. 지나치게 라는 부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들이요. 먹고, 무초, 데마시아도 다 부사로도 쓰입니다. 여기는 형용사로 나올 때 오가 이렇게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네 가지로 바뀐다는 거죠. 데마시아도, 데마시아다, 데마시아도스, 데마시아다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페인어가 어려워요. 한정사가요. 부사도 형태가 똑같고 형용사도 형태가 똑같고 이게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도 어려워지고요. 그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문, 특히 여기 닌구노와 함께 쓰인 예문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해요. 닌구노 스티히라스 그랬습니다. 나는 가위가 하나도 없어요. No tengo ninguno tijeras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tije라라고 나와 있죠. tije라가 원래 가위예요, 가위. 근데 우리가 가위라고 쓸 때 보통 복수형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가 돼요? ningunas tijeras가 되죠. 제가 ningunos라고 썼는데 잘못 썼어요. ningunas tijeras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사파토라고 구두인데요. 실은 우리가 사파토, 여러분 사전차에 보면 구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구두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복수형으로 써요. 구두 하나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잖아요. 두 개가 있어야 한 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을 만한 구두가 하나도 없네 할 때 no tengo ninguno zapatos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복수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는요. 하나도 없다. 아니 하나도 없는 건데 왜 복수 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No tengo ningunas tijeras. 가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 tije라는 가위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항상 복수를 써요. 그 다음에 자, 난 구두가 하나도 없어요. No tengo ningunos zapatos.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No tengo ningunas ganas de comer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어 중에요. 관용어구 중에 tener ganas de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때 ganas는요. 반드시 복수를 써요. 자, 그래서 여기도 no tengo ningunas ganas de comer 그랬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있죠. 뭘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기분에 따라서. 자, 그때 ganas는 항상 복수를 써요. 그래서 ningunas ganas 이렇게 썼습니다. ninguno라 ninguna 이런 말들이 올 때는 반드시 동사 앞에 no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긍정과 부정.
부정사의 어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정사의 어순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하나씩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había muchas personas en el concierto 그랬습니다. 콘서트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자, 2번 no hay nadie en la casa. 여기 보면 집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할 때 nadie가 나오는 문장에서 여기는 I의 보호로 쓰였어요. I 앞에는 반드시 no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todo fue bien en las vacaciones. todo라고 하면은 뭐였습니까? 이것도 부정사예요. 부정사인데요. 자, todo 모든 것이 fue bien. 자, 방학 동안에는 모든 게 다 잘 되어져 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것, 모든 일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tengo algún libro interesante. algún 다음에 형사 나오는데 리브로와 같이 남성 단수가 오니까 오가 탈락하죠. 자, 이때 이건 목적어예요. 자, 목적어는요. 꼭 알아두세요. 동사보다 뒤에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algún libro tengo.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algún libro가 만약에 동사보다 앞에 갔어요. 그때는 리브로에 해당하는 목적 대명사 로입니다. 로를 tener을 앞에 써줘야 돼요. 그래서 algún libro lo tengo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동사 다음에 목적어 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나디가 왔을 때 부정을 나타내잖아요. 앞에 동사 앞에 노가 같이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왼쪽으로 가서 설명 부분을 한번 보죠. 대명사 알고와 나다. 알고는 긍정문, 나다는 부정문이죠. 모두 사물에 쓰이고요. 사람일 땐 알기인과 나디가 쓰입니다. 자, 이거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질 않아요. 자, 부정을 나타낼 경우에 대명사 나다와 나디는 동사 앞에 올 때 노가 필요 없지만 동사 뒤에 올 때는 동사 앞에 노를 쓴다. 자, 그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no hay nadie en casa. 아까 en la casa라고 돼 있는데 요즘은 나를 안 쓰는 경향이 많죠. en casa예요. 자,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동사 I 앞에 노가 들어갔죠. nadie viene a casa 그랬습니다. nadie 여기서 주어예요. 자, viene는 뭡니까? 오다라는 동사잖아요. 아무도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nadie 앞에 왜 노가 안 오느냐? 이거는요. 동사 viene 앞으로 nadie가 왔기 때문이에요. 이 nadie가 여기서 주어를 씁니다. 주어는 동사 앞에 와도 되죠. 자, 동사 앞에 nadie가 와버리면 의미는 똑같아요. 부정으로 해석해요. 아무도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 앞에 no가 필요는 없습니다. nadiel 뒤로 빼볼까요? no viene nadie a casa. 그때는 nadie가 viene 뒤에 오니까 앞에 no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부정사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 해서 여기 보면은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알고 나다는 사물, 알기엔 나디에는 사람. 자, 그러면서 여기서 프로nombre 대명사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바뀌는 것 cambian에서 알고노 닌구노라고 되어 있죠. 물론 알곤, 알고나스, 닌구너스 뭐 이런 표현들은요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 바뀌어서 이거는 부정 형용사 혹은 부정 한정사라고 따로 분류를 시켜요. 형태가 명사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알고노와 닌구노는 부정 한정사에 안 넣고 부정 대명사로 뺐네요. 근데 실은 이렇게 빼는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 그냥 같이 포함시켜 버립니다. 부정 한정사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더 헷갈릴 수 있어서 여기서 뺐어요. 알고노 닌고노 다음에 단수명사가 오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단수명사가 못 와요. 단수 남성명사가 오게 되면 오가 탈락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알고노와 닌고노 안에는
명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대명사다라고 의미상으로는 그래요. 그죠? 의미상으로. 형태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이걸 품사로 따지게 되면 보통 대명사라고 이름을 잘 안 하고요. 형용사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알군, 알구노스, 알구나스는 형용사로 보시고요. 알구노와 닌구노 끝에 오가 들어가는 거는 대명사로 보세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알군 아미고. 자, 뭐 남자친구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tienes algún amigo? 네, 있어요. 라고 할 때 sí, alguno. 뭐요? alguno 몇 명 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있다. 누군가가. 그때 알군 아미고를 받는 말이 알구노예요. 앞에 아미고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명사로 보는 게 저도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닌구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예문이 나옵니다. 이제 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위에 예문부터 볼까요? ¿Quieres algo para beber? 마시고 싶은 거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마시고 싶은 거 있니? ¿Quieres algo para beber? No, no quiero nada.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때 나다가 오니까 querer 앞에 no가 왔죠. ¿Hay alguien en casa? 집에 누군가가 있느냐? No, no hay nadie. 자, 부정문이 오니까 alguien을 못 쓰고 nadi를 썼어요. I 다음에 썼잖아요. 그래서 I 앞에 no가 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Nadie sabe dónde estás. 아무도 너가 어디 있는지 몰라. 자, nadi는 주어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no를 쓸 자리가 없어요. 자, nadi에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nada. 와 같은 부정문이 동사보다 앞에 왔어요. 자, 주어일 경우는 앞에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no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아무도 몰라 너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alguno와 ninguno의 쓰임을 볼게요. Algunos niños quieren ser doctores. 어떤 소년들은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한다. 자, 그러니까 ningu나 여기서 algunos는요. ningunos가 왔기 때문에 algunos가 가능한 거예요. 남성 복수가 와서 algunos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ninguna persona quiere saber esto.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여기서 persona 여성 단수가 왔기 때문에 ninguna가 됐고요.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ningún libro te lo puede enseñar. 너에게 어떤 책도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ningún 다음에 남성 단수 명사 libro가 왔어요. 자, 여기에서 자, 이거는요. 어떤 책도 이것은 enseñar 가르쳐주다의 목적어입니다. 이 목적어가 지금 동사 앞으로 왔어요. 동사는 어디 있냐면 puede enseñar가 동사군을 이루고 있어요. 두 개의 동사가 앞에 puede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서 동사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구를 이룰 때는요. puede와 enseñar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목적 대명사 어디로 가요? puede 앞으로 가거나 enseñar을 꽁무니에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로가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서 로가 왜 나왔어요? 이 로는요. 왜 나왔냐면 여기서 ningún libro는 enseñar 동사, 가르치다라는 동사에 뭐가 됩니까?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동사보다 앞으로 갔어요. 그럼 제가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이 libro에 해당하는 목적 대명사, 여기는 직접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목적 대명사 로를 동사 앞에 쓴 거예요. puede enseñar 앞에, 즉 puede 앞에 로를 썼습니다. 이때는요. enseñar을 로라고 뒤에는 붙이지 마세요. 왜냐면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 목적어가 동사보다 앞에 갔다.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사 앞에다가 목적 대명사를 해당하는 목적어의 목적 대명사를 써줘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때는 puede 앞에다가 로를 한 번 더 써줘야 문장이 맞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알고노와 닌구노는 뒤에 명사가 안 온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대명사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12주차 교양 스페인어 1회 과제는요.
우리가 본문은 오늘 못 나갔어요. 다음 주에 본문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고 그 시험은 우리가 22일 날 굉장히 늦게 보죠. 그때 월요일 날 시험을 온라인으로 볼 겁니다. 온라인으로 보게 되고요. 그 전주에는 이때까지 했던 거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본문으로 해서 이 1부가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한 주 남은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하고 시험을 위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과제는 138에서 142 단어 정리하시고요. 5월 31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과제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